녹화를 시작합니다. 깜짝이에요. 어이, 뭔 소리지? 방구 폈습니다. 에? 방구? 잘 먹겠다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직권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직권의 변화는 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직권이 변화를 하겠죠. 이 대표적인 지각 변동은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또 지진, 그다음에 판과 지층이 잘리어지고 이런 단층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직권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판 구조론에 의해서 직권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판 구조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 구조론을 다루기 전에요. 그럼 판을 먼저 보여줄게요. 판. 판은 요게 판이죠. 이게 판이죠. 그리고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은 이제 모로 빛이 불연성면이라 해서 모면이고요. 지각은 일반적으로 약간씩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약 35km까지고 상부 멘틀을 중에서 요 100km까지가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 밑에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멘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900km까지가 우리가 멘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을 때까지가 이제 멘틀인데, 멘틀의 상부가 판이 있고 또 판 바로 밑에 연약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멘틀의 그 상부하고 하부의 온도차, 여기는 이제 온도가 좀 높겠죠. 고온, 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보니까, 그죠? 뭐라고? 이런 건 그냥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덥고 가벼운 입자들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차고 상대적으로 차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이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친구야, 바나나 먹고 싶어? 이거요? 근데 이거 빼서 줄 수가 없네. 이것도 사주시면 돼요. 사주라고? 네? 사. 와우. 아우.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왜 카톡이 튀어나오냐? 죽여버려야 되겠네요. 이 판구조론 암석권이라고 흔히 불리는 약 100km 정도의 두께의 지구 표면이 10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으며 이 판들이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판이 왜 움직이냐? 판은 멘틀의 대류에 의한 판이 움직여요. 멘틀이 대류를 해요. 멘틀의 상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던 판이 움직이면서 판과 판이 충돌하기도 하고 판과 판이 어떤 판이 어떤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기도 하면서 지진, 화산, 볼케이노, 그다음에 변환단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또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양 지각 바로 위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수압으로 깔아 뭉개버리죠. 그래서 해양 지각은 두께도 얇고 밀도가 크다. 그래서 해양판과 지각판이 대륙판이 충돌하잖아.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래서 충돌하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인데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또는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양판은 위쪽에 물의 수압을 받기도 하고 또 해양판은 철이나 마그네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죠. 그래서 밀도는 누가 크냐? 해양판이 크다. 밀도가 해양판이 크니까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냐 친구들? 자,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어떤 미행생체가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 충돌 에너지나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만든 열 등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 멘틀의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요. 자, 판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판구조론. 판의 이동으로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이게 판구조론이죠. 이 판이 왜 이동하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그 대류로 인해서 판이 이동을 하죠. 판이 이동을 합니다. 판과 판이 충돌할 수도 있고 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판구조론. 이거 먹어라 친구야. 먹고 공부해야지. 깨졌냐? 안 깨졌지? 판구조론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판의 이동으로 직권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요한 거,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한번 판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멘틀 대류를 따라 각각의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지금 판이 몇 개인가 한번 세봐라 친구들아. 여기 봐. 지구에 판이 있어요. 판이 몇 개인가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뭐 또 좀 더 세분해서 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도 있다.
뭐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고요. 지금 100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일본의 경우 일본은 여기 있죠. 여기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있어요. 여기 일본 놈들이. 예? 예? 북태필유. 그래서 이제 이 판의 경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판의 경계. 이 주황색들이 전부 판의 경계야. 이 판의 경계에서 이제 판이 이동하면서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면 뭐 지진도 발생하고 마찰에 의해서 뭐 그 용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용암이 이제 생기면 이제 뚫고 나오려고 하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진 활동이라든가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판의 경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변동대다. 이래. 변동대. 무슨 대요? 변동대. 변동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의 구조 약 100km 두께의 암석권. 대륙판은 두께가 크고 밀도가 작고 화강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해양판은 두께는 작지만 밀도가 크죠. 예? 그다음 연약권 멘틀 상부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판이 움직인다. 연약권은 약 100에서 400. 이 멘틀 대류는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판이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조금 잘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이제 어떤 지형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얘기했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는 이렇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우리가 판의 경계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판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판이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 발산형 경계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 멘틀 대류의 상승부를 보시면 바다에서는 우리가 바다의 언덕, 바다의 언덕을 해령이라고 그래요. 해령이 발달할 수 있고 멘틀 대류가 이제 상승하면서 그 상승에 의해서 판이 이제 서로 멀어지니까요. 뭐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이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거고 이쪽은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인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를 섭입형이라고 해요. 섭입,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이 충돌형이라고 해요. 충돌형. 그러면 이 섭입형에서는 누가 기어 들어간다고 그랬지?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기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때 기어 들어가는 요 경계에서는 바다의 깊은 웅덩이, 이 바다의 깊은 웅덩이를 해구라고 그래. 해구. 해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구는 뭐냐? 바다의 깊은 웅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리아나 해구, 예? 일본 해구. 그래서 이제 그 해구는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이따 일본 해구하고 마리아나 해구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면 이 충돌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 이 섭입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 또 충돌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어요. 빵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빵 충돌하면 이 충돌하는 요 경계에 주름진 산맥이 만들어져요. 요 주름진 산맥을 습곡 산맥이라고 그러지. 습곡 산맥. 예? 그런데 이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우리가 이제 그 판과판이 어긋나는 경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판과판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판은 앞으로 오고 또 다른 판은 뒤쪽으로 가는,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 지진이 발생하고, 어떤 그 어긋나면 어떤 이 경계를 보면 그 경계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그래요. 변환단층. 지금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대륙판이죠. 여기 해양판이죠. 요거 이제 그 수렴형 경계라고 그러죠.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을 때 해양판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갑니다. 이 기어 들어간 요 지역을 우리가 좀 이제 그 용어로 베니오프대다. 베니오프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돌, 이게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좀 더 얕은 곳에서는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얕을 천자. 그다음 이쪽에 이제 요건 요건 심발 지진, 깊을 심, 가운데 중, 얕을 천.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충돌 경계 부분에 바다의 깊은 웅덩이 해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해양판에서 어떤 마그마가 용솟음 쳐서 이제 이렇게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에 이 바다의 산, 바다의 언덕, 해령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베니오프대라고 그러죠. 베니오프대를 보시면 이 기어 들어가는 요 부분을 베니오프대라고 하는데, 베니오프대의 상층에는 천발 지진, 중간에는 중발 지진, 깊은 데는 심발 지진. 요거 심자가 깊을 심자고 이 천자가 얕을 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판의 경계에 발산형 경계라고 있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서 한쪽은 왼쪽으로, 상승하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러면 그 상승부에서 바다의 언덕, 해령과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은 이런 그 골짜기, 열곡대,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 밑에 산맥처럼 솟아있는 지형을 해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령의 중앙에 분포하는 깊은 골짜기를 열곡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러한 V자 모양의 열곡대하고 이런 바다의 그 언덕인 해령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두 번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산형 경계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 새로운 판이 형성되면서 양쪽으로 판이 멀어지는 그러한 경계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 판과 판이 갈라져서 멀어지는 경계, 발산형 경계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틈새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죠.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며 해저 산맥인 바다의 언덕, 해령이나 그 다음에 바다에 형성되는 V자 계곡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도 이따가 나오니까 좀 잘 보시고요. 해령 바다의 언덕이죠. 발산형 경계 일종으로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틈에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주변 지형보다 높아져서 산맥형으로 된 것, 바다의 언덕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육지의 산맥과 다른 점은 바다에서 생긴다라는 것과 충돌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해령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고 동인도해 해령이 있고 인도양 중앙 해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두 번째 판의 경계가 있죠.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죠. 지금 여기는 지금 무슨 판과 무슨 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충돌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 기어 들어가네요. 기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여기에 아주 그 바다의 깊은 물 웅덩이, 여기 이제 해구죠. 해구. 그리고 이제 육지 쪽에는 주름진 산맥이 만들어지죠. 이 주름진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층이 물결 모양으로 주름지는 현상이 이 습곡산맥이다. 해구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의 밑바닥이 골짜기처럼 길고 움푹하게 패어 들어간 지형이다. 깊은 그러니까 수심이 아주 깊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우리가 이제 해구가 있냐? 해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깊은 해구, 수심이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수심이 무려 11,092m나 정도 돼요. 굉장히 깊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지. 일본 해구는 거의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하고 비슷해요. 수심이 8,412m. 필리핀 해구도 10,000m가 넘네요. 자바 해구도 7,400. 그러니까 이렇게 수심이 깊은 물 웅덩이들이 많죠. 해구. 그래서 태평양에 2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도양에 1개, 대서양에 4개가 있고 압도적으로 태평양에 많은 해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습곡산맥은 보실까요?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네요.
충돌하면서 이렇게 불쑥 솟아오르는 주름진 산맥, 이걸 습곡 산맥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습곡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인데,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도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인도, 예? 히말라야가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그런 그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습곡 산맥이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그 충돌 경계 지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차전놀이에서 차전놀이가 두 개의 차전이 이렇게 싹 부딪히잖아. 그럼 솟구치죠. 예?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런 그 솟구치는 그런 횡압력이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면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죠. 주름지게 솟아오르죠. 이걸 습곡산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 계속해서 보여줄게요. 자, 수렴형 경계가 중요한데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만나는 경우죠. 만나는 경우에는 섭입형이 있고 또 무슨 형이 있죠? 충돌형이 있다는 거 알아줘야 돼요. 예, 만나는 경우죠. 이게 두 판이 만나는 경우를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섭입형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왜 기어 들어가냐? 해양판의 밀도가 크니까 들어간다. 요걸 기어 들어간 이러한 지역을 베니오프대라고 그래요. 베니오프대. 베니오프대.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섭입형에는 대륙판 쪽에는 이러한 습곡 산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 이러한 그 해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해구. 바다의 깊은 물 웅덩이, 해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해양판이 뭐 소멸된다 했는데 해양판이 기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해구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바다의 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다의 섬들이. 바다의 섬들. 이 바다의 섬이 물론 이렇게 솟아오를 수도 있고 그 섬이 물 밑에 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섬도 있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섬도 있어요. 그러한 섬을 호상열도라고 그래요. 호상열도. 그리고 대륙판 쪽에는 이러한 습곡산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가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일본의 호상열도, 그다음 안데스 산맥. 여기 이제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 정말 안데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붕 솟아오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주름진 산맥에서 습곡 산맥이 생성이 되죠. 대표적인 게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지진 활동이 있죠. 화산 활동은 이때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네? 화산 활동은 거의 없네요. 용암이 안 만들어지는가 봐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급격하게 충돌하면 용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높은 마찰열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충돌하지 않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렴형 경계의 내용을 또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대륙판과 대륙이 부딪히는 경우죠.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부딪혔어요. 이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죠. 네? 그죠? 두 개의 판이 충돌해서 산맥을 형성하거나 한쪽 판이 침공하며 소멸하는 판의 경계를 일단은 부딪혀야죠.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요건 섭입형이죠. 섭입형. 섭입이 뭐지? 섭입?
섭입이 뭐냐? 섭입은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해양판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에 있는 호상 열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해구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의 경계에서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이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판의 경계로서 이 경계에서 발달한 것이 이제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환단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층은 이 어떤 지층이 잘려지는 그러한 그 지형을 변환단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그냥 교과서 내용 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멘틀의 최상부니까 약 100km까지를 보시면 돼요. 예, 판이다 또는 암석권, 플레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2번. 판의 경계 중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경계는 뭐냐? 판이 엇갈리는 경계. 이걸 보존형 경계라고 그래요. 보존형 경계. 그래서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가 어디 있냐면 이 미국의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요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변환단층이라는 건 판과 판의 경계이기에 지진이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는 지진은 주로 천발 지진이고 이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환단층 예로 그 태평양판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있어요. 북아메리카 판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로스앤젤레스는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래의 언젠가는 로스앤젤레스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위치하는 도시가 되었다가 캘리포니아 반도 전체가 하나의 섬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로스앤젤레스는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로스앤젤레스가 있어요. 여기 저기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여기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지층이 잘리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대부분의 변환단층은 바닷속에 있지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육지에 존재하는 변환단층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을 이어주는 경계에서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나타난다. 현재 태평양판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태평양판에는 로스앤젤레스, 북아메리카판은 샌프란시스코가 있대요. 북아메리카판. 그래서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지층이 어떤 잘리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길게 이어져서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보존형 경계에 여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수렴형 경계로 섭입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섭입형이 뭐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경계의 안데스 산맥이 대륙판 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발산형 경계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이래요.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이래. 충돌형은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충돌할 때죠?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은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충돌하냐? 예?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생성되는 그러한 습곡 산맥이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 충돌형 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 섭입형 하면 어떻게 해야죠? 해양판 및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산맥. 충돌형 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산맥. 충돌형 산맥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고? 히말라야 산맥. 섭입형 산맥의 대표적인 게 안데스 산맥이 있다.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다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섭입형 경계의 대표적인 거 있어요.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유라시아 아시아판하고 뭐 예를 들면 필리핀판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죠. 그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보세요. 일본 여기 일본 보세요. 일본 여기가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지금 해양판인 필리핀판, 그죠? 그다음에 뭐 유라시아판 경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뭐 태평양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예? 뭡니까? 북태, 필유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 때문에 이 일본은 이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뭘 해줘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 하지 않고 너무 지금 뭐 2% 부족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교과서 내용도 있는데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변동대라고 그래. 변동대. 알겠어요? 그리고 이 판 구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판의 이동으로 직권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론, 즉 판의 이동 속도나 방향이 달라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뭐 판 구조론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진대가 있고 화산대가 있어요.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 마지막인데 화산대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점을 연결한 띠 모양의 지역이고 이 지진대 이 대자가 띠대자야. 띠대자. 혹시 뭐 너희 나이가 어려서 대상포진에 안 걸려봤지? 대상포진에서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띠대자야. 이 좁쌀 모양의 그 수포가 막 옆구리라든가 목이라든가 이 좁쌀 모양의 수포가 띠로 쭉 이어져요. 그러면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실명을 당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점을 연결한 띠 모양의 지역이고 이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의 특징,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고요. 이 단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외부의 힘을 받아서 지층이 끊어져 어긋난 지질 구조가 단층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면 이 파란 동그라미는 지진대거든요. 이 빨간 화살표는 화산대예요. 보면은
여기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죠. 이 지진대와 화산대, 빨간 삼각형, 파란 동그라미, 빨간 삼각형, 파란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판의 경계에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세 개의 지진대와 화산대를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 삼각형은 화산대고 파란 동그라미는 지진대야. 그래서 이런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판의 경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진대가 있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입니다. 지진대의 분포는 화산대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환태평양 지진 화산대, 중앙해령 지진 화산대, 징용하령 지진 화산대, 뭐 이런 식으로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화산대는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어떤 그 지역인데, 이게 요거 지금 요 파란 동그라미는 지진대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화산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진대와 화산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판의 경계 부분에 주로 많이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보기,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플럭추에이션 밴드라고 하는데, 변동대라고 그래요. 이 변동대, 플럭추에이션 밴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판의 경계 부분에 변동대가 존재하게 돼요. 플럭추에이션 밴드라고 해요. 그죠? 지진은 주로 어느 지역에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판의 경계 부분. 왜냐하면 판과 판이 기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충돌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어긋나면서 또는 기어 들어가면서 충돌하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세계의 지도를 보고 있어요. 아시아가 있고요, 유럽, 아프리카, 북극해, 남극해, 오세아니아, 태평양. 태평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 얘들이. 태평양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더라? 막 인도양은 어디 있냐? 여기가 있고요. 대서양은 이쪽에 있어요. 예?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며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대륙의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판의 경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하강하는 곳에 해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판이 멀어지는 것을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것을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해령, 대표적인 해구, 대표적인 변환단층을 예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